일론 머스크가 주당 54불 20센트에 100% 사들이겠다. 430억 달러 쓰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비딩을 했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제 오후에 트위터에서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막판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나 하는데 바로 기간 제한 주주 권리 방침이라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2023년 4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4월 14일까지로 기간을 일단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모종의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 주주 권리를 발동하겠다. 주주권을 발동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좀 내용이 어렵고요. 제가 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주권한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발동이 되냐 하면 조건은 뭐냐? 15% 이상 주식을 사는 개인이거나 회사거나 단체가 있을 경우, 그룹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 사람 나눠가지고 5% 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우호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15%의 그룹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15% 이상,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 이사회의 이사들은 14.9%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 이상 주식을 누군가가 사들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주권을 발동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주주들, 새로 산 주주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9.2% 샀다. 지금은 봐줄 수 있지만 만약에 15% 이상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빼고 나머지 주주들, 그 나머지 주주들의 한테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신규 발행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하는 것은 액면가로 발행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시가 기준에 맞추어서 발행할 가능성이 좀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액면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디스카운트라고 그랬으니까 액면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액면가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주주들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양에 맞추어서 만약에 본인이 10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본인 100개의 주식의 현재 시가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가를 따져보겠죠. 주당 지금 50불이다. 그럼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5,000불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트위터 주식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신권이 나왔을 때 신권은 주당 하나에 10불이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나는 5,000불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5,000불어치 신권을 사겠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주권 숫자로 얘기하면, 주식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10불짜리를 5,000불어치 산다고 하니까 500장을 사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지금 100장밖에 없는 사람인데 신권이 나왔을 때 500장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신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누군가가 급격하게 주식을 막 사들일 때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경영권 방어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규 발행 주식을 내가 사들이면서 내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이죠. 지분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 지분율은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니까 상대방의 지분율은 떨어지게 하고 내 지분율은 조금 떨어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 이 방법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의 가치를 폭락하게 만드는, 가치를 뚝 떨어뜨리게 만드는 시장 효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있는 주주들이야 뭐 새로 나오는 신권 사겠다 하면 되겠지만 돈이 없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권 발행한다고 해도 못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신권 발행하는데 난 사지를 못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신권을 발행하면서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인 주주들이 생기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없어서 새로운 신권을 사지 못했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나는 그 기존 주주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좀 차별하는 것 같은 소외당하는 느낌, 그저 상대적인 궁핍 이런 것들을 더 느끼게 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머스크가 9.2% 사갔는데 신고를 좀 늦게 했다라는 이유로 나 손해봤다 그러면서 이미 트위터 주주가 소송을 제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실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간 제한 주주 권리 방침이라는 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기존 주주들 중에서 신권을 충분히 사지 못하는 주주들은 반발하고 집단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경영진한테 굉장히 독이 되는 경영진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독이 되는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독소 조항, 독약 처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1980년대부터 쭉 증권가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머스크는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게 또 아니죠. 머스크는 머스크 나름대로 이런 거에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데일리 와이어에서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머스크는 이사들을 해임하고 독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리 경쟁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면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사들하고 싸우게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머스크는 회사의 더 높은 가격으로 잠재적 백기사 또는 대체 매수자를 찾도록 강요하고 그의 주식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너 이 가격에 안 산다고 하면은 그럼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 빨리 찾아내서 이거 팔아달라라고 아주 이제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본인이 사들였던 가격대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머스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9.2%의 지분을 이걸 그냥 다 팔아버리겠다. 7천만 주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 팔아버리겠다고 헐값이 됐던 뭐가 됐던 팔아버리겠다고 내동댕이 쳐버리면 그러면은 주주들이 반발을 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근데 그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를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면 그거는 또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다가 소송을 걸게 되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머스크가 제안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초장부터 머스크 제안하고 나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회의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안 하겠다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정말 검토한 것이 맞느냐, 회사를 처음부터 주식을 박살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었냐라는 주주들의 반발과 고소가 소송이죠.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또 상당히 커지게 된다. 결국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트위터 경영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점쟁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이제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방법들이 선택이 돼서 이후에 변화가 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트위터로 컴백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바꿔놓으면 보수주의자들을 많이 모으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운영으로 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다른 플랫폼들이 게터라든가 팔러라든가 이런 다른 플랫폼들이 악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미국은요,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나는 그냥 중도야 라고 있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금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 정도씩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중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한 30, 40%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이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변화되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